네, 오늘 안타깝게 좀 중요한 곡선에서 오늘 하락을 보여줬던 양시장입니다.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면서 여기서 상승 탄력을 또 동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 개별적인 종목의 모습은 어떨지 내일장의 주가 미리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니아스토비냐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중요한 순간에 하필 또 시장에 악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뭔가 이 분위기를 돌릴 만한 것들이 내일 좀 나와줄지, 내일 시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일지 전망을 미리 해볼까요? 일단 내일 좀 오전에 수급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또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괜찮아졌을 때 우리나라가 장 초반에는 반짝조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장중 내내 그 부분은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내 증시는 워낙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전과 오후에 그런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못 가는 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오전에 만약에 반짝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좀 무리하게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한번 좀 담아볼까라고 해서 좀 급하게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전에 이제 수급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장 초반의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정말 모처럼 10월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사실 그것도 많이 산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산 외국인이었는데요. 내일의 수급 판단해 보시고요. 지난주 성적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성적 10개 중에서 왜 놀라세요? 네. 10개 다 맞춰주셨습니다. 네. 100%의 적중률을 기록하셨어요. 원래 저희가 100% 나올 때 약간 출연자분들을 괴롭히는 노래도 틀어드리고 그러는데 저희 관리자분께서 남성인지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 좋게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100%의 힘을 빌려서 한번 10개 종목 맞춰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플랫폼, 반도체, 노벨문학상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보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검색해 주셨고요. 펩트론, 대화제약 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볼까요? SK하이닉스 2.18% 하락. 근데 이게 저도 좀 수상한 게 물론 ASML의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ASML과 SK하이닉스를 동일시하기에는 둘이 하는 일이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EO가 이야기한 걸 보면 AI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사실 ASML보다도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중동 쪽에 혹시라도 수출길이 막히면 어쩌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은 워낙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또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향후 수익성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구체화된 이야기는 나온 게 아니라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열쇠는 저는 TSMC 쪽이 더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TSMC가 내일 구체적인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익이 AI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이기 때문에 한 40% 증가를 했을 수 있다라는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또 최근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TSMC가 실적이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쇄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특히 SK 하이닉스는 좀 더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완전 우리가 오늘 또 ASML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위축된 심리가 발동되셨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보자.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말고 좀 시야를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실적이 곧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제도 여쭤봤지만 ASML 그리고 TSMC 실적 이번 주 발표되는데 뭐 걱정될 거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답변에 ASML은 꺼내주지도 않으시고 TSMC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뭐 안 좋을 수가 없는 실적인 게 이미 이제 중간중간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오면 좀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될까요? 잘 나오면 저는 분위기 전환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ASML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도 실적이 그렇게 막 시장이
이 ASML로 인해서 주가가 확 끌어올려지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인 좀 부분일 수 있고 TSMC 쪽으로의 관심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달에 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앞으로 AI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또 흐름이 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입니까? 네. 네, SK하이닉스 오늘 ASML 실적 때문에 반도체 여기서 매도해야 되나? 가다 왜 말아라고 걱정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 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펩트론. 오늘 펩트론을 거의 매 코너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송사도 그럴 것 같아요. 펩트론이 24%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고 윗꼬리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엄청 강하게 시세를 종일 이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가권에서 그리고 처음에 이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이 결과값이 2025년도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힘은 세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부분은 결국에는 위고비가 지금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병원에 처방이 필요한데 처방을 안 받아도 된다. 새 펜을 구매를 하겠다. 그게 한 펜당 가격이 지금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하는데 나는 처방 안 하고 그냥 새 펜을 예약하겠다라는 전화도 문의가 쇄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기저기 위고비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수급도 부재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좀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의외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고 또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메이드해내는 기업들이 차례대로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자체에 대한 센티가 개선이 되었고 그 안에서 또 비만 치료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도 상당히 올라갔고 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펩트론 24% 넘는 급등. 근데 저 오늘 그 이야기 들었어요. 갑자기 뭐 위고비 비만 치료제 부작용 이야기하면서 네. 탈모 이야기 나오던데 항상 호재가 나오면 그 뒤를 이어서 무언가 악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심각해진다면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 여기서 급격하게 찰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건 그냥 썰이다 보니까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부작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요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생각 외로 뭐 잠이 안 온다던가 우울감이 온다던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네. 또 시장이 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고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보면 같은 뉴스가 나와도 호재에 반응할 때가 있고 악재에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악재에 반응하기보다는 호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반응하는 시기라고는 보이지만 언제든지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악재 쪽으로의 해석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시기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또 그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 쪽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맞아요. 한국파마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장은 계속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찾기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건 이쪽으로 대세의 흐름이 지금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기는 분명히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네.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현대모비스.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가 강한데 왜 강해요? 막 파헤치다 보니까 그 자동차 부품단의 호재보다는 현대모비스 효과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한번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공장 계약 이야기도 있던데 네.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공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오늘 당장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슈가 이틀 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이 부분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아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유럽에 지금 체코와 스페인에 이어서 세 번째 전동화 거점을 마련을 하는 거고 유럽은 또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쪽이기도 한데 그와 발맞춰서 또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의 보호주의에 대응을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물론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지만 그것도 또 엮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개발비와 보상비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과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도 같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관련돼서 신공장 후에 지금 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여러 가지 좀 좋은 쪽의 시장은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의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 네.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관점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야기도 막 썰로 좀 돌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도 IPO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네.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그룹의 부품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IPO로 자금이 얻어지면 그때 지난번 IR 때 그랬잖아요.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가 네. 무언가 시행하겠다. 그로 인해서 좀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지금 인도 IPO 관련돼서는 아마 인도에다가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돈을 시설적인 부분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적으로 오히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GM과 이제 협력에 있어서 현대모비스 이건 완전 근데 또 이거는 썰이기 썰이에요? 때문에 GM과 협력에 있어서 GM 쪽이 모비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 의견인가요? 네. 여기서도 고 드리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현대모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블루엠텍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드디어 세론이 나왔어요. 사실 어제도 안 나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시세가 급변했잖아요. 네.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1.85%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 장내 매도 이야기 때문인지요? 네,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장내 매도 소식이 나오면 굳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초반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위고비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해서 부각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장내 임원에 대한 매도는 확실히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위고비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 상륙하는 물량이 아직 정확하게 전달이 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적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있어서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삭센사 대비해서 5배 정도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된 부분이라든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찍힌 것도 아니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다른 쪽의 수급이 좀 더 쏠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매도는 충분히 악재긴 한데 그렇지만 지금 이 비만 당뇨 트렌드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 여파로 조금 더 갈 것 같다. 고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도 좀 빠르게 볼게요. 랩지노믹스 17% 넘는 급등 마쳤는데요. 오늘 어떤 요인으로 올랐습니까? 네, 오늘 IMD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클리아랩을 4개 모두 확보한 우리나라의 최초 기업입니다. 클리아랩은 이제 미국의 FDA가 정확도라든지 이런 신뢰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평가할 때 이런 실시하는 표준 인증 제도인데 그거를 그 기관을 클리아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4개를 또 확보를 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관련돼서 또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유의는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개별 호재와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이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호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단기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 고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5개 후보 모두 다 고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5개는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보시죠. 당장의 내일장 예스14 한 종목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9개는 고 의견을 주셨네요.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제가 알기로는 랩지노믹스도 변동이 크고 옛날에 코로나 때 워낙 인기를 맞아요. 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좀 탈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도 역시나 좀 괜찮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쏠려 있고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엄청 강하게 분출을 했었는데 그때 대장주격으로 그때 원숭이 두창과 함께 해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굉장히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했을 때 테마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그동안 좀 지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 쪽으로 시장에서는 눈이 좀 맞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또 개별 호재도 같이 나와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5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엔 3,1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3,150원, 목표가 4,150원 제시했습니다. 이지은 대표 100% 성적으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